오늘 사연은 이혼 후 꿋꿋하게 자신을 키우던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얼굴은 기억도 못하고 다만 자신이 혼혈이라는 것조차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0살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 어릴 적부터 살았었고 아빠는 제가 워낙 어릴 적 엄마와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빠에 대한 특별한 기억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다만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는데 그게 제 특별한 외모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친구들 때문인지 한동안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었었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이 되어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 중 또 다른 혼혈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아시아계 혼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외모와 저의 외모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어쩌다 엄마와 시내 쇼핑을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의 엄마는 미국인,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친구가 엄마와 저를 소개하자 그 친구 아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반갑다며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했고 엄마는 큰 목소리가 불편하셨는지 얼른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었죠. 그날 저는 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럼 나의 아빠도 키가 작고 시끄러운 중국 사람인 건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 얼른 생각을 거두어 드렸죠. 성인이 되고 나서 들어보니 혼혈아들은 친구들의 따돌림을 심하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는 따돌림을 심하게 받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자신감 있게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던 엄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 혼자 힘으로 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처음에는 막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식당 사업을 하셨는데 운 좋게도 처음 연식당이 워낙 잘 되어서 3호점까지 분점을 낼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저와 관련된 일들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챙겨주시곤 했는데요. 엄마의 사업 동업자인 형석이라는 아저씨가 엄마가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 자리를 문제없이 잘 메꾸어주곤 하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뭔가 소외된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혼자 외롭게 피어있는 꽃, 그리고 외딴 곳에 우뚝 솟아있는 나무, 그리고 이유 없이 버려진 물건들 같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일기장을 한두 페이지 가득 채울 정도였죠. 그렇게 커가면서 저는 글을 쓰는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글들을 투고하면서 나름 제 밥벌이를 하며 행복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평소 가슴 통증과 호흡이 가끔 힘들다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 한참 식당이 바쁜 연말이라 병원을 가지 못해 시기를 놓친 건지 엄마는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라도 엄마를 끌고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데라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게도 그렇게 힘든 시기에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저를 만나서 위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거였죠.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아빠는 엄마의 사업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본인의 몫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아빠라는 사람이 같은 미국인이었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 아빠라는 사람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유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경험이 없던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엄마와 같이 일을 하셨던 형석이라는 아저씨 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기댈 곳 없는 제가 불쌍했는지 도적 많은 관심을 주시며 제가 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하곤 하셨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형석 아저씨를 평소에 자주 만나거나 얘기를 많이 해보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형석 아저씨는 한국인이고 가게에서 일할 때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지만 저에게 말을 걸 때만은
참 자상한 아저씨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제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형석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우물쭈물하는 사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아빠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중 일부 재산을 아빠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일삼았고 그 결과로 혼혈인 아이를 낳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저는 저희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일종의 회의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힘들게 모아주신 재산을 얄미운 아빠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을 두고 아빠와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를 상대로 또 항소를 한다는 것이 남은 정도 없는 아빠였지만 그 상황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형석 아저씨가 나타났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구나. 형석 아저씨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엄마와 형석 아저씨는 엄마가 결혼하기 전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형석 아저씨와 함께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형석 아저씨와는 헤어지게 되고 아빠와 아주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결혼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형석 아저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 아기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리곤 엄마는 아빠에게서 쫓겨나와 저와 둘이 살게 되었던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석 아저씨가 나의 친부였다니요. 아저씨, 그런데 왜 그걸 이제껏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엄마와 저와 같이 함께할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아저씨는 다만 엄마의 의견을 따랐던 거라고 합니다. 형석 아저씨와의 사랑에서 실패하고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엄마는 이미 한 번 아픔을 겪었던 아저씨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였는지 아저씨가 제가 더 크기 전에 함께하자고 얘기했지만 끝내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엄마도 한식당을 열게 되었고 엄마의 부탁으로 형석 아저씨는 제가 자라는 모습을 그저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와 엄마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 같던 형석 아저씨의 모습. 그 기억들이 새삼 하나둘 머릿속에서 비디오처럼 재생되는 듯 했고 일할 때는 직원들에게 카리스마 있게 지시하는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나에게만 자상한 모습으로 변했던 아저씨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저씨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나타난 아빠의 파렴치한 주장으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제 본인에게 엄마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저씨 역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를 위한 항소를 진행하셨죠. 아저씨는 재판에서 불륜을 했던 엄마의 과오로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 전 정당한 연애를 통해 태어난 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결국 긴 싸움 끝에 재판은 승소하게 되었고 엄마의 재산을 아빠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사실상 아빠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재판 이후 형석 아저씨는 저에게 엄마가 하던 식당 사업을 이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셨어요. 물론 사업에는 경험이 없는 제가 처음부터 식당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까지 형석 아저씨 본인이 해볼 테니 급할 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직은 힘들 줄 알지만 언젠가 제가 원한다면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모든 게 급작스러워 정신이 없었지만 그동안 지켜봐 주신 형석 아저씨의 감사한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그리고 친딸인 저를 그저 지켜만 보셨을 세월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형석 아저씨,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된 형석 아저씨를 도와 식당 사업을 하면서 아빠의 고향인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린 K-팝까지도 섭렵할 정도가 되었죠.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